제 삶은 백조 같은 삶이었습니다. 겉은 우아하고 고개 한 척 살면서 수면 아래로는 백조의 발이 바삐 움직이듯 늘 분주하고 무수리처럼 일했습니다. 욕먹는 것이 죽는 만큼 싫어서 일터에서는 완벽한 여성, 집에서는 아이 잘 키우는 엄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편을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 성당에서는 봉사 열심한 신자 역할을 하며 살았어요. 속이 썩어도 앞에서는 웃고 뒤돌아서서 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운영하던 미술학원을 접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 남편 사무실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격리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아 쓰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남편이 돈을 대체 어디다 쓰길래 모자라다는 거야. 좀 아껴 써. 하고 말하는데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했습니다. 남편도 남인지 남의 돈 받는 게 이렇게 구차하고 찌질한가 싶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벌면 당신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거든. 속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했지요. 힐링센터, 카페, 식당 등등을 고민했지만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도움을 얻고자 헬로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귀하고 멋진 힐러가 되고 싶습니다. 건물 올려서 1층은 힐링센터 하고 2층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출받아서요. 가능할까요? 그러자 뒤이어 내게 날아온 햇쌤의 말씀. 힐링샵 차려놓고 자랑할 겁니까? 힐러는 감정 쓰레기 청소부예요. 남편이 주는 월급 받으면서 사장님으로 모시고 더럽고 치사한 거 경험해요. 그 스타성 내려놓고 그 마음 경험하지 않고는 힐러 못해. 세션비 100불을 내고 욕을 있는 대로 한 바가지 들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세션 후 결국 몇 날 며칠 몸져 누웠어요. 아이 픽업도 못하고 밥도 할 수가 없었죠. 자존심의 이슈였습니다. 남에게 죽어도 숙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었어요. 멋지게 건물 올려서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나의 욕구를 보는데 얼마나 쪽팔리고 수치스러운지 지 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쩔 줄 모르겠는 상태로 몇 날 지났을까. 깜깜한 동굴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도저히 안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굴 앞에 작은 아이가 서 있더군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동굴 터널 끝에 빛이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와 한참을 서성이는 아이를 보았어요. 엄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동생을 돌보고 내 키보다 높은 설거지통에 있는 그릇을 씻고 완벽하게 내일을 해놓고 공부하는 야무진 아이가 서성이고 있더래요. 그 아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지요. 그저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아이는 혼날까봐 울음을 삼켰어요.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아이. 그날 저는 울고 또 울었어요. 그냥 쓰러져 엎어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 일주일은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힐러는 무슨 힐러? 그동안 공부 너는 덧했어. 그렇게 마구잡이로 저를 쏘아붙이고 밀어내기를 반복했어요. 그 다음 일주일은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변명을 널어놓더래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그땐 최선이었다고. 오만 가지 감정을 다 갖다 붙이며 철벽 방어를 하더군요. 그쯤 수업시간 도반에게 헬로쌤이 아주 친절하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위로와 조언하는 모습을 보며 우라가 치솟았습니다. 나는 돈 내고 욕을 있는 대로 들었는데 그 도반에게 친절한 것이 질투나고 화가 올라왔어요. 너무 억울해서 헬로쌤께 염치불구하고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시는데요? 차별하셔요? 저도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는다고요. 헬로쌤의 답장은 명쾌했고 나는 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돈 안 주는데 내가 왜 욕하냐? 울다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긴 녹음 파일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진짜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그 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며 모든 것을 탁 놓아버렸어요. 그냥 그것이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매달리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 저를 꼭 껴안아 줄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인정하며 애도하게 되더군요.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 뭔가 먹어야겠다고 일어나 주방에서 육수물을 내고 호박과 감자를 넣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떼어 넣는데 그만 통곡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50평생을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음을 알아차리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지인들을 위해 음식 해주는 일을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며 무수리처럼 요리를 했었는데 정작 나에게 내가 먹고 싶은 수제비 하나를 해준 적이 없다니. 그날 수제비 한 그릇을 먹으며 눈물 한 바가지를 흘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어이가 없고 나에게 정말 미안해하며 용서를 청했어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야무진 아이를 돌볼 줄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성공과 관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체화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내 내면 아이도 미소를 보냅니다. 다니던 명상대학원을 접고 힐링스쿨에 들어와 비로소 저는 저를 진정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치유 과정에서 인정하기, 이해하기, 포용하기, 놓아주기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그 느낌을 알게 되었어요. 멋지다고 껴입고 있던 자존심이랑 갑옷을 한 겹 벗어 던졌습니다. 지금 아주 가볍고 심플한 마음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흐르고 있네요. 욕 한 바가지의 감사함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치유 과정에서 받은 선물이 있어요. 살던 전셋집 주인이 비켜달라고 했는데 다시 연락 와 더 살아도 된다고 하고 큰아이 등록금 마련으로 개 넣은 거 타고 싶었는데 1등으로 타게 되었죠. 치유의 맛은 달콤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신비와 축복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정도 잠시겠지요. 그러나 채와의 간격은 점점 얇아지리라 느낍니다.